이 지작물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야 사업을 방해하는 지작물이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지작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현호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절차에서 토지 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작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지작물이라는 용어를 일상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낯설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작물의 정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 지작물이고요. 그 중에서도 건축물이 대표적인 지작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작물 조사는 보상 절차 초반에 이루어지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직전에 진행되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지작물 조사를 마치고 물건 조서를 작성하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는 단계에서 이 물건 조서를 소유자들에게 통지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 조서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작물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누락 지작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 누락 지작물을 보상 대상 물건으로 추가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하고요. 이때 물건의 종류, 규격과 함께 현황 사진과 같은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공익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보상 대상 물건의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종종 누락된 지작물이 발생하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물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 조사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작물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지작물 보상의 원칙은 이전비 보상입니다. 이전비는 말 그대로 물건을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키는데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토지의 시가로 보상을 하지만 지작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건의 위치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되기 때문에 시가가 아니라 이전비로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그 물건의 특성상 이전하기가 어렵거나 물건을 이전하게 되면 그 물건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 즉 취득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작물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축물인데요. 건축물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전비 보상의 예외, 즉 취득비 보상을 하는 대표적인 지작물입니다. 건축물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비용이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취득비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이 보상금은 보상 대상 건축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 현황과 같은 여러 가격 형성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 중에서 건축물이 아닌 것을 통칭하는 개념인데요. 옹벽, 담장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공작물은 보통 이전하는 비용으로 평가하고요.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의 가치가 다른 토지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목, 즉 나무도 지작물 보상금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보상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에는 우선 과일이 열리는 과수가 있고요. 수익이 나는 수익수, 그리고 감상을 하기 위한 관상수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임야에 자연적으로 자란 잡목과 같은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목의 보상금은 보상 대상 수목의 수종, 규격,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묘, 쉽게 말해서 묘지에 있는 무덤의 보상금입니다. 분묘의 보상금은 분묘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인데요. 분묘 이전비, 성물 이전비, 잡비, 이전 보조비 등을 모두 더해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분묘를 조성할 당시에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목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묘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재한 수목이 있다면 이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작물은 그 특성상 소유자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사업 시행자가 모든 지작물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누락 지작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작물 누락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 조서에 기재된 지작물 목록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서 내 재산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지작물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야 사업을 방해하는 지작물이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지작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격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지작물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